SDI 실적이 나왔는데 뭐 일단 수치가 썩 좋은 건 아닌데 4분기는 그래도 매출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네네.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적자 규모도 좀 아직 물론 적자가 작은 건 아닌데 적자도 좀 줄고 그래서 SDI가 좀 뭔가 좀 좋아지는구나. 이거 사실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에서 한번 느꼈던 바긴 한데 그런 게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 SDI 실적 관련돼서 얘네가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게 여러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와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네네. 전고체 배터리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NCM일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로봇 관련돼서 2차 전지들이 좀 반등하고 있는 거가 이게 맥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렇죠.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겠죠. 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갑자기 휴머노이드 로봇사로부터 구애를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를 갖다가 적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극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네. 가슴이나 배 정도, 그렇죠. 아니면 등 뒤 뭐 이 정도인데 면적이 이 전기차처럼 광활하지 않아요. 전기차는 바닥에 스케이트보드 형식으로 깔지만 이거는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적으니까 네. 여기에는 당연히 소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고밀도로 예, 뭔가 전기차의 한 네. 20분의 1 정도의 소용량인데 대신 20분의 1 정도. 고밀도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를 갖다가 만드는 그거는 뭐 중국 회사들도 뭐 어느 정도 도전을 한다고 하지만 CATL은 미드니켈까지는 어느 정도 만들고 있지만 파라나라든지 뭐 9반반 정도의 하이니켈 배터리에는 아직 기술적인 역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게 중국 배터리 업체들 전반의 기술력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이거 뭐 중국 회사 중에서 세계 1위 배터리에 CATL이라고 보통 그러니까요.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드니켈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왔는데 미드니켈과 하이니켈과는 또 하이니켈 배터리가는 이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네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손을 벌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예고가 됐었던 그동안에 우리가 로봇이 뭐 춤추고 뭐 마라톤 네네. 뛰고 뭐 2단 협착하고 이런 거에만 빠져 있었는데 네. 결국 그렇게 잠깐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뭐 뭔가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 네. 집에서 뭔가 가사 일을 하거나 그러려면은 시간을 한참 일하는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네네. 그걸 위해서는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현재 중국의 배터리 기술력으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배터리 수준은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도 사실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게 한 2.3kWh 정도 되는데 네. 이게 2시간 정도밖에 못 버텨요. 그건 어디 거예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건 LG 4680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곰곰이 생각을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라는 거는 하루에 뭐 한 10분 정도, 뭐 20분, 1시간 내외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운전하고 이렇게 머물잖아요. 뭐, 그다음에 예. 순간적인 가속을 한다거나 출력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산업용 로봇을 피지컬 AI 로봇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기를 엄청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연산을 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머리를 막 레이더, 연산을 라이다, 하고. 이런 거 해야죠.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수십 개 액추에이터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50kg에 달하는 물건들 번쩍번쩍 들어 올려야죠. 네. 그러니까 이 고출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고출력, 그러니까 고밀도의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는 그 삼원계 최소한 하이니켈 최소한.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될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에서 굉장히 우수하고 그렇죠. 삼원계보다도 훨씬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으니까. 다만 근데 현재까지는 기술적 허들, 가격적 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싼 거고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아직까지 검증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안전성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로 그러면 뭘 써야 될 것이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이 고민을 했겠죠. 그다음에 테슬라 옵티머스를 보면 알아요.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원통형 배터리 4680 보통 원통형 네, 배터리가 네, 네. 왜 좋으냐? 원통형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도 일단 높지만은 여기 배에 들어가면 이게 원통형 배터리 안에 알루미늄 캔이 있잖아요, 바깥에. 네. 이게 척추라든지 골격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갈비 역할을. 아,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예,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로봇의 기타 구조물을 안 집어넣어도 원통형 배터리 자체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럼 설계부터 그 원통형을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할 수도 지금 있겠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자꾸 이 표준이 이제 그 되고 전고체로 있는 가기 전에는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080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이제 대량 상생에 의해서 낮아지고 있는 단계란 그러네.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완전히 대량 양산이 되고 가격도 안전성이 떨어지고. 검증이 되고 네, 가격도 안정성 떨어질 되고. 때까지는 일단 그 증검 다리로 4680 배터리가 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딱 드는 궁금증은 네. 아 그럼 언제까지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언제까지 요 하이니켈 배터리가 로봇 쪽으로 들어가는 게 한 2, 3년, 3, 4년 정도 보면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봐야 일단은 된다? 삼성 SDI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24년 말에 이제 A 샘플을 갖다가 벌써 만들어서 이게 시제품이죠. 네. 그다음에 25년 상반기부터 B 샘플을 갖다가 했다라고 해요. B 샘플이라는 게 뭐냐면 차량 장착 중 엔지니어링 샘플이니까 바로 이제 상업 생산 바로 전 단계에 들어왔다는 아, 거고요. 많이 근접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동맹이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 계속 떴잖아요. 삼성 SDI, BMW, 솔리드 파워. 이게 됐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 여기서 그럼 내년 상용화가 그거는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에 솔리드 파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거고요.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예, 예, 예.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하고 있고요. 고체 에너지, 고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네. 그럼 황화 리튬 누가 만드느냐? 삼성의 SDI 같은 경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만들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고요. 이걸 갖다가 원가 경쟁력이 가장 강한 회사는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예요. 리튬도 직접 채굴하죠. 광산을 갖고 있죠. 일관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 황황이라든지 황화물도 사실은 코크스를 갖다가 만들 때 부생가스가 발생하잖아요. 예. 여기에 그 황이 다량 함유돼 있어요. 기존에 이걸 갖다 폐기물이니까 황이라는 게 계란 썩은 데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거에는 그냥 폐기해서 버렸는데 폐기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버리지 않고 여기서 황을 갖다 추출해내면 돼요. 추출해서 화합물을. 그러면은 비용도 줄이고 오히려 돈 벌고. 그렇죠.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그 지금 황화 리튬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물론 이제 삼성 SDI랑 어떻게 보게 되면 수직 계열화가 되는 회사들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뭐라고 할까 소재단이라든지 부품단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직 계열화든지 공급망을 갖다가 완비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이 소위 말하는 전고체 배터리 요 공급망에서 네네. 탈중국 문제가 어떤 이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탈중국을 갖다 거의 했다라고 봐야지. 아, 왜 그러면 그러냐면은 저 솔리드 파워 여기도 국내 업체입니까? 솔리드 파워는 미국 업체인데 미국 국내 업체. 사업장이 있어요. 천안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튬이라든지 황 같은 경우를 갖다가 예.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자체 조달이 가능하잖아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뭐 이 탈중국 공급망을 완전히 이뤘다라고 봐는 거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 안 됐을 뿐이지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 빠른 편입니까?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굉장히 얘기할 수가 빠른 있죠. 편이에요. 뭐 전고체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실제로 뭐 중국에서 탑재됐다라는 얘기가 하고는 있는데 네. 글쎄요.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왜 그러냐면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면 반드시 하이니켈 양극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아, 양극재 자체가 또 특수 코팅을 해야 됩니다. 전해질하고 이 전해 애기의 이게 아니라 이건 전해질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막이 없는 거잖아요. 네, 분리막이 고체하고 이 양극재 기존의 양극재가 닿으면 양극재가 산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네. 이 산화를 막기 위해서 특수 코팅을 해야 되고요. 네네. 이 충방전을 반복을 할 때 이 입자가 부서지는 현실 때문에 반드시 단결적 양극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기존의 하이니켈 양극재보다도 더 진보된 형태의 양극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이니켈 양극재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뉴스가 그게 크게 안 되지만은 이미 그 재생능원이라고 있잖아, 롱바이 국내에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양극재 만들고 있어요. 거기 그 CEO들이 옛날에 그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출신들이 가서 그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그 회사는 어디 회사입니까? 중국 회사죠. 아, 중국 회사고. 근데 LG랑 지금 특허 소송 걸렸잖아요. 아, 이거 우리 특허 침해했다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특허로 막고 있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미 전에 갖고 있었던 예, 기술이니까. 특히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특허 왕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가 배터리 뭐 시작을 부분에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황다에서도 독일에서 이겼고요. 그 이긴 여파가 지금 어디까지 오냐 이게 약간 격가지로 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R사가 그 하이브리드 그 SUV를 들여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황다 제품을 쓰고 있어요, 배터리를. 근데 그거 이미 특허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왜냐면 못 쓰는 독일에서 거네. 폐쇄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팔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 하이니켈 양극재, 3원계 양극재 이상으로 갈수록 한국의 특허가 무섭다는 걸 갖다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마치 반도체에서 ASML의 EUV 장비 못 들어오게 그렇죠. 미국에서 막아서 네, 좀 네, 뒤처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네네네. 배터리도 위로 가면 갈수록 하이니켈로 가면 갈수록 그다음에 그렇죠. 뭐 전고체나 이런 식으로 더 진보하면 할수록 네네네.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우리 업체들을 따라오거나 넘어서기에는 자꾸 장벽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 그렇죠. 이 하이니켈 양극재의 기본은 하이니켈 양극재잖아요. 하이니켈 배터리만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 자체는 아직 못 따라오고 있다는 거고 전고체 양극재로 가려 그러면 하이니켈 양극재에 또 진일 보관 양극재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야 하나 돼요. 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중국 그 지금 기존의 양극재 회사들이라든지 배터리 회사들이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단기간에 이 부분에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러면 있는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 네.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어디 에코프로 에코프로 지금 에코프로 BM이 이 하이니켈 양극재에서는 세계 1등이에요. BNM이라든지 롬바이 다 제치고 아직도 1등입니다. 글로벌 1위. 하이니켈 양극재. 예. 그러면은 사실 전고체 양극재로 가는 것도 결국 국내 에코프로 BM이나 이렇게 그렇죠. 양극재를 이미 잘 하고 있는 데서 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SDI의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커버하는 데는 에코프로 BM이죠. 그것도 에코프로 BM이고 그러니까 전고체도. 그러면 이미 이제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할 때마다 항상 걸리는 게 뭐 그게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게 걸리는 건데 그래서 내재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비단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UAM이라든가 그렇죠. 뭐 우주 방사 다 네. 이게 그 고밀도 배터리가 필요한 건데 네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길게 보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제일 앞서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도 탈중국화돼 있고 이건 우리가 진짜 거의 장악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가져도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기존에 이제 배터리에 둘러싼 서사는 3원계가 월등하다는 게 맨 처음에 서사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서사는 뭐 LFP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세계를 장악한다.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그렇게 썼죠. 그때마다 제가 반박을 했죠. 그렇지 않을 거다. 왜 그래? 그런데 이제 지금 서사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배터리는 뭐냐? 3원계 배터리가 더 우수할 거다. 이 글쎄.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정설이 돼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된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이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LF 배터리가 이렇게 막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는 결국 ESS 그렇죠. 부분이 때문에 큰 거잖아요.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좀 쓸만한 차들은 네. 사실은 3원계를 쓰고 있는 것도 네, 우리가 네, 네. 많이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더 고밀도 또 고효율성의 배터리가 필요한 시장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점점점 우리 배터리 업계의 시장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을 이제 처음에 네네. 얘기를 했던 건데 아까 로봇이 이제 사이즈가 작고 그래서 고밀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로봇 쪽 배터리 시장에 과연 우리 배터리 업계가 그림을 좀 그려볼 만한 큰 시장일 거냐라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기차에 비해서 20분의 1의 용량에 그러니까 불과하다는 점을 작으니까.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가령 이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피지컬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시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4시간 가동. 그럼 하루에 10번 정도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휴대폰을 한번 생각해봐요. 쉽게 생각해서. 이걸 하루에 10번 충전하면 이 배터리 남아나겠어요? 그리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이거 번거로워요. 계속 쓰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걸 쓰면서 또 충전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런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20분의 1 정도 수준에 들어가지만 배터리 교체 주기는 훨씬 짧다는 얘기예요. 전기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10년에 배터리 한 번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훨씬 많다. 그렇죠. 교체 수요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 휴대폰 배터리 같은 게 한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거는 얼마에 이걸 교체를 해야 될까? 교체 수요가 훨씬 많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고성능 고밀도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가격 자체가 높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거고요. 그럼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커질까라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2030년에 골드만삭스는 한 14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해요. 휴머노이드를.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근데 2035년에는 얼마가 되냐? 수억 대예요, 수억 대. 아, 이게 이게- 불과 5년 차인데 이게 엄청나게 폭증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B2B부터 시작을 하겠죠. 산업 현장이라 이런데 나중에 이제 B2C 가정용까지 들어가면 이게 그렇죠. 수억 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규모를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벌써 26년이잖아요. 앞으로 3, 4년만 정도만 지나면은 이게 눈에 띄는 규모로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교체 수요가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 교체 수요 부분은 그거는 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 가지고 그냥 뭐 주구장창 몇 년 쓸 거라 생각하는데 예. 그 충전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교체 주기는 짧아질 수밖에 없다. 네, 당연히 그렇죠. 그게 이제 네. 로봇의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랑 다른 거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되는 거고. 네. P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전고체 배터리든 뭐 하이니켈 배터리든 P가 일단은 LFP보다 훨씬 더 높긴 그렇죠. 한데 예. 로봇 같은 경우는 여기에 Q까지 나중에 붙어지니까 그렇죠. 예, 초기 확산 속도는 그렇게 크게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않겠지만 그게 이게 누적이 되면 엄청난 속도로 분할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거기다가 이 하이니켈이나 전고체로 갈수록 기술력이 우리가 중고 업체들과는 더 벌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장악력이 훨씬 더 높아질 거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참 배터리도 지금 사실은 근데 요즘에 완전히 어둡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완전히 무슨 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지 않고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도 괜찮고 그렇긴 한데 이게 로봇 쪽 확실히 이거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테마성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래를 담보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이거는 오늘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이건 네. 약간 우려 사항인데 뭐 시간이 또 많이 남지도 않아서 머스크 얘기인데요. 네. 테슬라가 얼마 전에 그 건식 네네. 그 쪽에 이 4680 배터리를 자기네가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뭐 이제 확인 여부는 있어야 되겠지만 네. 중요한 게 네. 이렇게 머스크처럼 뭔가 자꾸 내재화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이게 뭐 변수가 될 만한 얘기입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가 끊임없이 배터리를 내재화하려고 하는 거는 배터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걸 그렇죠. 상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근데 과연 건식 공정에서 만약에 진짜로 성공했다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습식 공정하고 건식 공정의 차이점은 뭐냐면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네. 습식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활물질 거기다 바인더에다가 용매 그러니까 액체를 붓는 액체, 거잖아요. 네. 그래 전극에 펴 바르는 겁니다. 그럼 펴 발랐으니까 이거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전기 오븐에 들어가는데 이게 수십 미터에서 100m. 여기에 전기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구나. 전체 배터리를 만드는 에너지의 한 40%를 여기에 다 잡아먹는 거예요. 습식 공정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습식 고정만 이걸 갖다가 그것만 없애도 이 배터리를 만드는 공간 자체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비용도 줄이고. 엄청나게 줄일 수. 그래서 건식 공정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극 공정에는 성공했다는데 드디어 양극 공정에 성공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보. 근데 이게 과연 성공했느냐 여부는 성공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랩 수준에서 성공한 거랑 대량 양산 내에서 성공한 거랑 의미 자체가 달라요. 늘 그 말씀을 하시죠. 양산이 중요하다. 네, 수율을 잡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나라 LG엔솔도 지금 건식 공정을 하고 있어요. 아, LG엔솔은 뭐냐면은 양산으로 들어간 음극과 양극을 동시에 건식 공정을 적용하겠다는 데서 지금 벌써 파일럿 라인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양산 완벽하게 하는 건 28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테슬라가 먼저 했다라고 그래서 그게 글쎄요. 그게 어떤 뭐 수율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왜 NNF의 그 NCMA 양극재 네. 직납하는 걸 갖다 그렇게 줄여서 가져갔겠어요. 그거 성공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성공했었지만 배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랩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양산에 성공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장 코스닥은 다시 상승세로 좀 돌아섰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